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 라디오 5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벌써 5회차 빛나 라디오를 이렇게 찍게 됐는데 점점 빛나라의 일상도 알게 되면서 여러분과 저의 이런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빛나라의 고민이 담겨있는 사연을 함께 읽으며 해결 팁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사연 소개 이후에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아니면 원하는 답을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AS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빛나라의 고민 속으로 출발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은솔님. 은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빛나라입니다. 저는 요번 겨울에 길고 긴 수험 생활을 끝내고 쉬게 되었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휴식을 하게 되셨다는 것 같은데 이 닉네임의 팬분은 굉장히 제가 자주 이렇게 활동하면서 만나기도 했고 자주 편지도 써주셔서 제가 수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쉬게 되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계속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인생에서 처음 맞아보는 긴 휴식기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은 날 가신 거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사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출발할 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와보게 되니 오히려 조금 흐린 게 시원한 느낌도 들고 눈도 안 부시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이곳저곳 바쁘게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다 보니 어느새 벌써 집에 가는 날이네요. 이제 곧 비행기를 타게 될 것 같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이 사연을 써주셨나 봐요. 하지만 열심히 놀고 나니까 조금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면 다시 혹독한 사회로 돌아가 다시 치열하게 살 거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꿈에서 깨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치열하게, 때론 낭만 있게 열심히 살 수 있겠죠? 힘을 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저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후유증이 좀 큰 편이거든요. 제가 막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이제 20살 때랑 21살 때 휴양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낭만 있었고 행복했던 여행이었다 보니까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다시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행을 가야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험 생활이 길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거의 쉴 틈 없이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아오셨을 때도 좀 다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시기보다 조금 더 이 쉼과 휴식을 즐기고 다시 마음 정비도 하고 체력 정비도 한 다음에 다시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낭만 있게 살고 싶다라는 말도 하셨는데 이번 여행이 너무너무 행복하셨다면 여행 후유증이 좀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갈 여행을 또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또 사회에서도 낭만 있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아마 살고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삶이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규칙적인 삶이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존경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낭만 있게 사회생활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좋아하는 낭만 있는 음악들, 또 다른 취미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고 낭만 있게 살아가길 바랄게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소심그녀님. 중학교 친구랑 고등학교 때까지 연락을 했었는데 성인 되고 나서 연락을 안 하게 되다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 못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멀어졌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작부터 저는 연락하고 싶어서 조금씩 제가 연락은 했는데 지금 번호랑 다 바뀐 것 같아서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다고요? 잠깐. 무슨 일이죠? 다시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야 될까요? 아하. 자, 약간 저도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심그녀님과 공감이 되기보다 그 친구. 그러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서로 연락을 안 하면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되게 나랑 이제 연락 안 하니까 뭐 하고 그냥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안 해버려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연락을 뭐 그래도 중간에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조금씩 하던 친구들마저 없어지니까 그게 요즘 들어 후회가 되게 밀려오고 그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심그녀님의 그 친구,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 친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번호랑 이런 게 다 바뀌었다고요? SNS, DM 이런 걸로 메시지 못 보낼까요?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뭐 스토리 답장도 막 해주시거나 아니면 DM으로 조금 요즘 뭐하고 지내? 이렇게 보내시면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학교에서 그냥 너무 당연스럽게 만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2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때 친구,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정말 한 명 남았고 저는 정말 그 한 명이 다예요. 다라서 제가 고등학교를 예고를 나왔잖아요. 근데 예고 친구들도 각자 이제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못 해요. 근데 최근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랑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뭔가 그 뮤지컬과 친구들이 40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나 하나만 연락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분도 소심그녀님의 연락을 이렇게 꼭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해보시거나 또 이렇게 지인분들 중에 겹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한테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 아니면 뭐 그 친구랑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나는 걔를 되게 만나고 싶어.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SNS를 통해서 연락해보기. 꼭 한번 연락해보세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사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이 되게 인상 깊네요. 엉덩이가 가벼운 빛나라. 과연 어떤 사연을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빛나라예요.
깊은 밤을 날아 서로 유입하고 쭉 좋아했어요. 제가 올해 고2 올라가고 내년이면 고3이 돼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닉네임이 왜 이런지 알겠네요. 보통 어른들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엉덩이가 어찌나 가벼운지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자꾸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공부는 안 하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런 중학생 때부터 계속 이래오던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언니도 수험생 시절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 친구에게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엉덩이가 날아다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쵸.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래 앉아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 아니면 한 번에 막 집중을 해서 좀 잠깐 앉아 있어도 되는 스타일. 저는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한 번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자리에 앉으면 일단 필통부터 정리하고 형광펜 색깔별로 이렇게 놔두고 갑자기 막 이렇게 책도 예쁘게 놓고 막 메모장 포스트잇에 해서 막 딱딱딱 붙여놓고 이런 스타일이었고 저희 친언니는 정말 저 사람 공부를 하나 싶은데 맨날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그냥 짧게 붙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집중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그게 사람마다 또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 빛나라님의 그런 스타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저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시간을 한번 점차 늘려가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면은 그 시간만큼은 저랑 약속해요. 일어나지 않기로. 그 시간만큼은 엉덩이를 붙여놓기로 약속합시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 막 중학교 1, 2학년 이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고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뒤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부를 많이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집에서 하면 계속 전 눕게 돼요. 눕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하다가 잠깐만 눕자 이러고 잠들고 이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공부방? 독서실이 아니라 그런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칸막이로 이렇게 다 책상 있고 그런 데를 친구랑 몇 번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나마 집중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떠들 수도 없고 약간 떠들면 거기는 눈치가 보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의 공부하라는 잔소리, 뭔가 이런 거를 벗어나기에도 그런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수험생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카페베네라고 이런 상호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니까 그 당시 거기가 되게 컸단 말이에요. 큰 카페고 공부하기 되게 좋게 돼 있어서 거기 가서 막 빙수 시켜 먹고 초코 악마 빙수인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악마 초코 빙수
완전 얼음 그냥 갈아서 있는 빙수인데 그런 빙수 먹으면서 공부를 하고 이랬어서 에이스 신청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중간 당 충전을 하시면서 초콜릿을 약간 먹으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사연을 들어보게 되었는데 세 분 다 예스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닐지 이런 고민은 들기는 하지만 뭔가 이 세 분께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빛나라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의 모습도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어떻게 조금 고민 해결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빛나라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빛나라디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봄바람 불어오면 그때 말해줄래.